헌법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헌법 마무리하고 개인생활과 법으로 가야 됩니다. 154쪽부터 하면 되죠? 이건 뭐 별로 헌법은 우리 헌법 조문대로만 공부하면 되니까요.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로 바로 가게요. 154쪽에 보면 사법 이렇게 돼 있죠? 사법. 우리 헌법에서 입법 공부했어요. 입법. 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죠. 그런데 행정, 집행하기 위해서 이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행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법을 만들어진 것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에 대한 적용. 이게 사법이에요, 사법. 사법. 그러니까 입법기관은 어디죠? 입법기관은 국회죠. 국회. 행정기관은 정부죠. 정부. 그럼 사법기관은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헌법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가 법원이고 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죠. 헌법재판소. 그래서 오늘은 입법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행정도 전 시간에 정부, 대통령, 국무회의 정리가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사법으로 갑니다. 사법. 사법기관, 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도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154쪽입니다. 사법 이렇게 돼 있죠? 사법. 간단히 소개하면 법의 적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법은 재판을 통해서 실현된다. 사법권의 독립 이건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나 공통점이죠. 네. 목적이나 그 다음에 외적 독립, 내적 독립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목적은 읽어보시면 되고 뻔한 거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요. 외적 독립은 법원이 정부나 국회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독립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 독립은 법원 내에 법원에 소속된 법관의 독립. 이게 내적 독립인데요.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야 돼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에요. 법관의 독립부터 소개할게요. 자,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자격이나 법관의 임기나 법관의 임명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을 법률에 정해놓고 있나요? 헌법에 정해놓고 있나요? 헌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법관의 독립은 헌법의 규정이라고요. 헌법 101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자격을 헌법으로 정해놨잖아요. 헌법. 그리고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법관의 자격, 법관의 임기, 법관의 임명, 법관의 신분보장 이거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관의 독립입니다. 법관의 임기 짜증내지 마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오른쪽 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155쪽에 밑에 중요 기관의 구성원 수 및 임명 이거 틈나는 대로 보시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대로만 암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곡습. 중요기관의 구성원 수와 및 임명에서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죠? 네. 여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포함돼야 한대요. 안 돼요.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감사위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몇 명이죠? 감사님? 포함 5명에서 11명. 네.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입니다. 이 감사원장은 여기 감사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렸던 거니까. 자, 나머지는 이제 쭉 보시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쭉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와서 법관의 임명, 우리 교재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암기해야 돼요, 이거. 헌법에 있는 대로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법관의 신분보장 볼게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말을 바꿀게요. 법관이 파면될 때는 어느 때예요?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됩니다. 법관은 탄핵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됐죠? 법관은 탄핵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말을 바꿀게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 다 암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열심히 떠들어봤죠.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넘어갈게요. 재판의 종류, 민사, 형사, 행정, 선거재판, 기타.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민사재판은 뭐죠?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는 절차. 우리 이미 앞서서 아직 공부 안 했네요. 민사소송. 뒤에 가서 간단하게 나올 거였고요. 형사소송은 뭐죠?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 이게 형사재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게 형사재판이고요. 행정재판은 국가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 불복할 때 행정심판을 하는, 행정재판에 들어갑니다. 이게 행정소송인데요.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게 너무 억울하다. 면허 취소하고 면허 정지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재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재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재판.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거재판은 3심제의 예외입니다. 지금 민사, 형사, 행정재판은 모두 3심제가 원칙이에요. 3심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선거재판은 단심으로 끝나는 게 있고요. 대법원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있고요. 2심, 즉 고등법원과 대법원 두 번에 걸쳐서 확정되는 선거재판이 있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타 특허재판. 특허재판도 2심제로 끝납니다. 이것도 조금 뒤에 다시 나옵니다. 군사재판, 가사재판, 소년재판 등이 있다. 군사재판은, 특허재판은 1심이 특허법원이고요. 최종심이 대법원입니다. 이것도 좀 뒤에 가서 나오고요.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행해지는 것이고요. 가사재판과 소년재판은, 가사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법원이 서울하고 인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청주는 어디세요? 청주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가사재판은. 그 다음에 소년재판. 소년재판인데, 요게 둘로 구분해야 돼요. 소년재판도.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가정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있고요. 형사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있어요. 둘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관한 권한, 재판에 관한 권한이 있고, 위헌법률 심사, 재청권이 있네요.
이건 헌법재판소 공부할 때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헌법조항 읽어만 볼게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그러면 위헌법률심사 제청 신청권자도 있겠죠. 제청 신청권자는 그러죠. 재판 당사자겠죠. 이것도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한다? 대법원에서 합니다. 명령규칙 처분은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률이 위배된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조직. 자, 이제 조직의 독립으로 갑니다. 법원의 독립이죠. 그러니까 아까 법원의 독립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내적으로는 법관의 독립, 위적으로는 법원의 독립이잖아요. 법원의 조직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오세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쭉 나와 있죠. 가정법원까지가 일반 법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특별법원이죠. 행정법원, 특허법원,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입니다. 특별법원. 그러면 이걸 단계별로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 서울에 하나 있죠.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 이 대법원은 상고심을 맡죠. 상고심. 상고심이라는 건 2심 판결에 불구하고 30으로 올라갔을 때 최종심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밑에 뭐가 있냐면 고등법원이 있어요. 고등법원. 광역시마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고등법원. 자, 여기는 이제 항소심을 맡아서 합니다. 항소심. 그러니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구하고 올라오는 걸 항소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 아래.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법원은 또 둘로 나눠져요. 지방법원. 단독부가 있고요. 지방법원 본원이 있고요.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본원에 단독부가 있고 하부부가 있어요. 지원에도 단독부가 있고 하부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단독부는 경미한 사건이죠. 하부부는 중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게요. 조심해야 할 게 지방법원 본원에서 여기에서 1심을 했어요. 1심을 했어요. 그러면 1심을 하면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헷갈린다고. 청주 지방법원 본원은 청주에 있겠죠. 청주 지방법원 본원은 이게 청주 지방법원이 본원이죠. 그런데 충주에도 있죠.
충주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충주지방법원, 그러니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심을 단독부에서 했어요. 1심을 단독부. 여기에서 1심을 했어요. 여기다 복잡하게 쓰지 않을게요. 여기서 1심을 하면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3심은 대법원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단독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심을 한 것은 2심으로 갈 때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주 본원합의부로 가요. 본원합의부로 갑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본원합의부에서 2심을 한 것은 3심은 어디로 가요? 최종심은? 결국 3심은 대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냈을 때 이게 나오면 이제 헷갈린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내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주라고 표현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지방법원 지원 단독부에서 1심을 한 사건은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간다 하면 이건 틀린단 말이에요. 2심은 본원합의부로 갑니다. 본원합의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주 이렇게 소개했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현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심 법원의 판결에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이걸 우리 2심으로 가잖아요.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항소라고 해요.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3심으로 하는 걸 상고라고 해요. 상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 상고.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이게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가압류 결정 또는 법원에서 뭐 가처분 결정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아니라 명령이나 결정에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1심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이 불복하고 2심으로 갈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고라고 해요. 항고.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고 3심 대법원이겠죠. 이걸 재항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소, 상고하고 항고, 재항고하고 무엇의 차이다? 판결에 불복하느냐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자, 다시 우리 교재 157페이지로 올게요. 대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에 지방법원, 지원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 거기 보시면 가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 1심 담당, 그 소년보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소년보호.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냈어요. 다음 중 법원의 관할 심판 및 특성에 대해서 잘못된 걸 고르라 했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이나 소년범죄사건을 담당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예, 소년범죄사건. 소년범죄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담당합니다. 형사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깜빡 속아요. 다시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이게 뭐예요? 혼인이나 이혼과 같은 것이겠죠. 이혼, 뭐 재산분할 이런 거. 자,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 보호사건을 담당합니다. 소년 범죄사건은 형사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틀리기 쉬운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 행정소송 담당하고요. 3심제죠. 그 다음에 특허법은 특허소송입니다. 2심제입니다. 3심제 의외죠. 자, 군사법은 군사재판인데, 자, 여기에서 이 재판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4개의 급수가 있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본원, 지원 해가지고 4개가 있잖아요. 4개 중에 반드시 3번은 거쳐야 돼요. 이걸 4급 3심 제도라고 해요. 이걸 같은 말로 심급제도, 4급 3심제 심급제도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 상소제도라고도 해요. 자, 이미 4급 30제도 말씀드렸죠?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항소.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갈 때 상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와 재항고. 이거 모두 4급 30제도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외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책에 보면 어디에 있을 텐데 예외 안 나와 있나? 우리 책에? 무슨 본 것도 같은데. 책이야. 아, 여기 있다. 158쪽에 7번. 신급제도, 3심제가 원칙인데, 2심제, 1심제 이렇게 되어 있죠? 2심제부터 할게요. 자, 2심제로 끝나는 게 뭐뭐 있는가?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먼저 특허재판이 있네요. 이게 특허재판은 1심이 어디예요? 특허법원이겠죠. 특허법원, 그럼 최종심은 당연히 대법원이겠죠. 이렇게 2심으로 끝나요. 또 있죠. 2심으로 끝나는 거. 선거재판. 근데 선거재판인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선거재판인데 여기 둘로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둘은 아니. 하나로.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 시도 지역구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도 그러니까 시도 지역구원이가 뭐예요? 시도 기초의원이죠. 기초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도 지역구원 이게 기초의회 의원입니다. 아, 그 밑에 따로 있네요. 기초의회 의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기초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시도 지역구원을 따로. 여기서 시도는 일반 시, 광역지역구의원. 시도. 광역지역구의원. 지역구원이란 말이에요. 2심. 시도죠. 표현이 좀 이상하다. 시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할 게 있어요.
1심제로 비교하세요. 선거재판. 이때 선거재판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니까 거기에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역구의원은 2심제인데 비례대표원은 1심으로 끝납니다. 이걸 여기다 써놔야겠다. 이거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도 비례의원.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이것부터 암기하세요. 1심은 선거재판 한 번에 끝나는 게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도 비례의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2심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고 또 하나 있죠. 군사재판. 근데 평소의 군사재판이 아니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입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군사재판은 단심입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할 때는 3심제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여기서 선거재판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 선거재판이라는 것은 당선 무효소송을 말합니다. 당선 무효소송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비교할 게 부정선거, 부정비리에 의한 부정선거, 부정선거 재판은 선거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형사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심제가 적용이 된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선거재판인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당선 무효라는 단어가 있느냐?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정선거는 이건 처벌하기 위한 것이니까 형사소송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감으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159페이지 다 소개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중간에 보면 뭐 7일 이내, 14일 이내 요건 무시해도 됩니다.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해야 되고 민사소송은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출제가 된다면 권한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나 또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니까 헌법재판소의 지위, 성격, 구성, 독립성 보장. 이 독립성은 법관과 똑같아요. 구성 9명이죠. 333이죠. 3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 3, 사법부 3, 정부 3 이렇게 합니다. 9명을 모두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모두 임명합니다. 국회에서는 3명을 선출하죠. 대법원장은 3명을 지명하죠. 지명. 그리고 대통령이 이 9사람을 모두 임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권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권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권한 중에서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는 위헌법률 심사권 여기다 별표 하나 치시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헌법소원 심판권 여기다도 별표 하나 치세요. 이 2가지 가지고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먼저 위헌법률 심판권은 뭐냐?
이건 우리 교재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법원이 제청을 합니다. 법원이 이거 재판 중인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제청을 해요. 어디다 제청하죠?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그럼 이제 심판 요건을 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이 돼요. 몇 명이죠, 위헌이? 9명이죠. 9명 중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니까 3분의 2죠. 근데 예전에 이렇게 신문이 나왔어요. 9명의 재판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OX. X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9명의 위원 중 7인 이상 출석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7인 이상 출석하여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단어는 없어요. 헌법 조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9명의 위원 중 7인 이상 출석하여 6인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판결의 효력. 위헌 판결 시 그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효력 상실, 무효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헌법소원 심판할 때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 심판, 이건 우리 책들 읽어보면 되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권한쟁의 심판, 이건 뭘까요? 국가기관 간의 다툼이 있을 때 판결을 내려주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청주하고 충청북도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주죠. 이게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권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신문이 나면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서는 심판 요건이 달라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5가지죠. 지금 제일 첫 번째 공부했던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권. 두 번째가 탄핵, 위헌정당해산, 탄핵심판. 세 번째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권한쟁인데, 권한쟁의를 제일 뒤로 갈게요. 헌법소원 심판. 헌법소원 심판. 왜 제가 이거 순서를 바꿨냐면, 요거 소홀히 했다가 또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요 네 가지 경우에는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해서 6인 이상 찬성하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5번째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죠. 권한쟁의 심판은 이것만 재판관 과반수 출석과 7인 이상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결정이 돼요. 이게 다르죠? 그러면 7명이 출석했으면 4명이 찬성해야 돼요. 4명. 여기는 7명 출석했으면 6명이 찬성해야 되죠. 여기는 7명 출석했을 때 4명만 찬성하면 돼요. 그럼 과반이 되는 거죠.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공부하신 분은 바로 정답을 쉽게 그러시면 공부 안 하신 분들 이제 헤매는 거죠. 됐고요. 나중에 그 단원별 문제 풀다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장하고 다툼이 발생했어요. 이거 누가 해결해 줄까요? 법원에서 못합니다. 국회의장도 국가기관이죠.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이죠. 이거 국가기관 간에 다툼이 생긴 거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죠. 이게 국가기관 권한쟁의 심판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이건 조금 이따 간단히 할게요. 위헌 판결이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면 일단은 유효입니다.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유효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하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문제 풀다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자, 국민소원심판은 둘로 나눠집니다. 위헌, 법률심사형. 이건 재판이 전제가 되죠. 재판 중에, 재판 중. 재판 중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사형은 이렇게 돼요. 법관의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할 수 있어요. 제청. 어디다 가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근데 법관이 직권으로 하지 않고 두 번째,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해요. 위헌 법률 같으니까, 이거 법률이 헌법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재판장님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심사 제청 신청 좀 해주세요. 이 제청을 신청 좀 해주세요.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 법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거나 또는 제청하지 않고 기각을 시킬 수 있겠죠.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기각이 된다고요. 그럼 이때에 이제 당사자가 직접 국민 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위헌 법률 심사형은 재판 중에 법관이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이거 좀 제청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니까 법관이 이걸 받아들여서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기각을 하는 경우예요. 그럼 기각을 하면 최후의 수단이 바로 국민소원 심판 청구예요. 이게 바로 위헌 법률 심사형이에요. 이게 위헌 법률 심사형 국민소원 심판 청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권리 구제형이에요. 이건 재판과는 무관해요. 재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출문제 하나 소개할게요. 기출문제. 태아의 성별 감식이 불가능하죠. 의료법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료법을 개정해라 달라. 이 의료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다. 라고 국민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건 권리구제형입니다. 권리구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다양한 사례가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이걸 우리 교재는 161페이지에 제일 밑에 위헌법률 심판하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 나와 있네요. 권리구제형은 그 위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네요. 별로 제가 설명할 만한 게 이제 없고 그 흐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결합됐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문제풀이 할 때 그때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알아야겠죠. 2번 보세요. 2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 해가지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하나밖에 없죠. 제주도. 특별자치시도 하나밖에 없죠. 세종시. 여기가 광역자치단체고요. 자, 이것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구, 시, 군인데 거기 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시 하면 광역시죠. 특별시죠. 종로구 하면 이건 자치구죠. 근데 청주시가 있죠. 청주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죠. 청주시에 무슨 구가 있죠? 상당구. 상당구는 자치구가 아니죠. 그냥 일반구입니다. 일반구입니다.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예요.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그 정도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이건 이미 출제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 두 가지가 있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이들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뭐라고 부를까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자치법규를 조례. 자치단체장이 만든 자치법규를 규칙이라고 해요. 뭐가 상위법인지 아시죠? 조례가 상위법이니까 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주민의 권한, 주민투표 또 있죠. 주민소환 또 있죠. 주민발안. 뒤에 나오나요? 뒤에 나와 있네요.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발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네요. 주민조례 제정 및 개표 청구권 이퀄 주민발안. 주민발안 제도죠. 우리나라에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민감사 청구제도도 있다. 그 다음에 주민소송제도도 있다. 좀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또 암기할 게 나왔네요. 귀찮더라도. 근데 여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나 연임 이런 것까지는 연임 사면은 이게 가끔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임기 이건 뭐 다 하시는 거잖아요. 4년. 나중에 단원별 문제 풀 때 몇 개만 풀어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별로 설명할 게 없고요. 교재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개인생활과 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헌법은 홀수법만 문제풀이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가 그 문제라 홀수법만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